네, 이번 LA 오토쇼에서 부스가 가장 좀 잘 꾸며놓은 브랜드를 손으로 꼽아보자면 독일차 중에서는 아우디가 가장 좀 다채로운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뭐 일단 가운데다가 RS 모델들을 이렇게 모아놨고요. 또 이트론, 어제 보여드렸었던 이트론 모델들도 한 켠에 뒀고 이렇게 구분을 해놔가지고 상당히 좀 짜임새가 좋습니다. 그리고 차 색깔들도 더불어서 알록달록 해가지고 참 보는 맛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시승기로도 보여드렸었지만 A6, A5 스포츠백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었잖아요. Q7까지. 내년에는 아우디가 굉장히 많은 신차들을 내놓을 거래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저 RS Q8 그리고 RS6 아반트를 월드 프리미어로 내놨는데 아니죠, 그냥 프리미어로 내놨죠. 근데 이 모델들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RS7 또 TT RS 또 RS5 스포츠백 또 RS3까지 국내에 전부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신 차들이 상당히 어떤 좀 쇼카 성격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곧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RS6 아반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외관을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거의 뭐 파나메라 슈팅 브레이크 이상의 포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화려한 게 지금 조명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런 카본 파츠들 그리고 또 이 매트릭스 LED 또 이런 휠 보시면 엄청납니다. 정말 고성능 파츠들은 죄다 다 집어넣고요. 또 이게 지금 카본 세라믹은 아닌데 되게 많이 지금 파츠들이 다 고성능 파츠예요. 지금 이쪽도 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뒤로 돌아가면 특히나 이 RS 전용의 머플러가 크게 이렇게 뚫려 있죠. 정말 이 라인이 특히나 외관은 이 각도에서 볼 경우에 상당히 예쁜데 이 RS6 아반트 같은 경우는 더욱더 트렁크까지 열어주네요. 대단합니다. 지금 이제 RSQ8인데요. 얘는 거의 뭐 우르스 같은 느낌이 날 정도네요. 좀 이따가 이제 에스턴 마틴 DBX도 보여드릴 텐데 이런 좀 슈퍼라는 수식어를 붙이기 아깝지 않은 SUV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RSQ8은 특히나 여기에 보시면 엄청난 카본을 대놨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특히나 이 색깔은 지금 형광 개구리 색깔이잖아요. 도깨구리 같은데 대단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역시 어떤 뭐 아우디의 장기이긴 한데 이 두 차는 RSQ8 그리고 RS6 아반트는 거의 뭐 정말 궁극의 아우디 인테리어 익스테리어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저 스티치, 스티어링 휠의 스티치까지도 외장 색깔과 똑같이 만들었죠. 그리고 2열은 슬라이딩도 되는군요. 잠깐 앉아보면 그리고 아마 이게 지금 리클라이닝도 되는 시트 같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건 어제 보여드렸었던 이트론 스포츠백입니다. 이건 이따가 저녁에 제가 동승을 할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이제 2년 전에 2017년에 나왔었던 이트론 콰트로, 그러니까 얘의 뭐 먼저 나온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좀 전형적인 SUV의 뒷모습을 갖고 있고, 쟤는 이트론 스포츠백은 쿠페스럽게 뒤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서는 좀 트렁크적인 부분에서는 이트론이 좀 더 활용도는 좋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RS5도 이제 국내에 출시를 할 거고요. 내년엔 또 A5 스포츠백이 이제 PI 모델,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나올 계획이라서 이 휠은 전에 그 RS5 휠이 더 이쁘네요. 이 휠 껴있는 것보단. 그리고 여기도 역시 Q5 PHEV가 있습니다. 이런 쑥 색깔도 어울리네요. 영국차스러운데. 그리고 여기 이제 충전 시설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Charge at home and on the go,
이건 이제 북미 시장 얘기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우디 코리아에서 굉장히 많이 충전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2020년까지 2021년까지 150개 충전소를 세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충전 부스는 400개까지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색깔이 확실히 알록달록하니까 재밌죠? 볼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재밌는 요소인데 엑셀러레이터예요. 밟으면 그래서 지금은 작동이 안 하는군요. 소리가 이제 났었는데 이게 각 차의 스로틀 리스폰스 그 소리거든요. 지금은 꺼놨어요. 재밌었는데 그런 게 있고 여기는 RS 스파이더가 또 있습니다. 네, 이번엔 이제 포드 자동차 부스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그 LA 오토쇼에서 미국 자동차 브랜드 중에는 포드가 가장 좀 볼만하게 부스를 꾸몄네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상당히 규모뿐만이 아니라 볼 게 풍성합니다. 일단 입구를 이렇게 컨테이너를 쌓아가지고 아예 빌트 포드 프라우드라고 써놨죠. 그리고 들어가 보면은 전면에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출시했던 익스플로러 신형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익스플로러뿐만이 아니라 뭐 이스케이프 그리고 다양한 차들이 전시가 돼 있습니다. 또 이쪽에는 머스탱을 옆으로 아예 세워놨죠. 그래서 이렇게 탑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실내를 볼 수 있게 해놨을 뿐만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 보면은 차 바닥까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차체 강성적인 부분에서도 좀 강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차 바닥이라든지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뷰는 보기가 힘들죠. 참 재밌는 이런 배치인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포드가 이제 월드 프리미어로 내놓은 차가 바로 마하 2예요. 그래서 저쪽 저 파란 차가 그 마하 2인데 얘는 이제 어떤 포드가 내놓은 순수 첫 순수 전기차죠. 그래서 사이즈만 봐서는 거의 제규어 아이페이스 크기 정도인 것 같고요. 보시면은 어떤 이 앞에 저 포니도 이제 양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어떤 전기차스럽게 바뀌었고요. 그릴 역시 닫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마하 2는 트림이 5가지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최상위 트림은 GT 그리고 최하위 트림 이렇게까지 해서 5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는 전에 이제 머스탱이 나왔던 걸 보면 얘는 그리고 풀네임은 머스탱 마하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빌포드는 이 머스탱 이름을 공식적으로 붙이는 걸 컨펌 내진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몰아보기 전까지는 컨펌 안 하겠다고 했대요. 재밌죠? 뒤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아마 이 GT 트림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1회 충전 가는 거리는 얘는 이제 2바퀴 굴림이거나 아니면 4바퀴 굴림 2가지로 나오는데 485km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GT 트림은 일단 최고 출력이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예상컨대 한 400마력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제로백은 6.5초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참 스포티한 요소들이 많아요. 이 밑에도 지금 리어 디퓨저를 이렇게 달아놨고, 또 저쪽에는 리어 스포일러까지 달려 있어서 여러모로 보더라도 저 인테리어도 살짝 지금 다쳤네요. 여러모로 보더라도 이런 좀 아이페이스 같은 그런 느낌이 물씬 납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도 재밌는데 이게 지금 거대한 포니 조형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머스탱의 새로운 그런 좀 포드의 새로운 좀 움직임을 보여주려는 것 같고, 뒤쪽에도 역시 여기도 이제 마하인데 이제 트림이 다른 그런 차가 또 있습니다. 확실히 전기차다 보니까 근데 이 흰색보다는 저 파란색이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뭐 프레스데이여가지고 상당히 많은 각국의 기자들이 지금 뭐 방송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어서 뭐 정신은 없지만 양해 부탁드리고, 참 구석구석 재밌게 꾸며놨어요. 모든 차를 이런 픽업 트럭들도 전시를 해놨고, 또 안쪽에는 이건 이제 무대인데 이것도 영상 한번 보시죠. 되게 재밌어요. Or tow up to 5,000 pounds without compromising cargo space or passenger room. It's a true no-compromise hybrid SUV, and it makes it easy to go electric. And that's just the beginning. Does a family sedan fit your style? Choose the Fusion Hybrid or Plug-in Hybrid. Soon, we'll be electrifying our F-Series Truck Series lineup with the addition of a built-for tough hybrid F-150.
The world's very first hybrid SUV, the Ford Escape, is back for 2020. It's targeting a best-in-class EPA estimated range of over 550 miles. Today, you're gonna learn how we're electrifying our SUV range. But now, welcome the 2020 Escape. With a choice of gas, hybrid, or plug-in hybrid powertrain, and our suite of driver assist features called Ford Copilot 360 to help boost your confidence behind the wheel. Have you ever tried to change lanes on a busy freeway? Copilot 360's blind spot information system uses radar to help detect vehicles in your blind spot, and then alert and warn you with indicator lights right in your side view mirrors. Our cross-traffic alert system uses that same radar technology to help detect vehicles that are approaching from the sides that you can't see when you're backing out of a parking space or a driveway. And how about when you're trapped in stop-and-go traffic? Adaptive Cruise Control helps maintain a safe distance in traffic and smoothly cruises at a speed and following distance that you select. Our lane keeping system can detect when you cross the lane marker and notifies you through steering wheel vibration or applied steering torque to help guide you back into the center of the lane. Then there's automatic emergency braking that can apply the brake to reduce the risk of collision with slow or stop vehicles or even pedestrians like myself. Every 2020 Ford Escape offers all of these features, and we're rolling out Copilot 360 technology across the Ford lineup. But now, folks, I want you to get plugged in because we've got something exciting, and there's a brand new Mustang in the station. Meet the latest addition to the Ford Mustang stable, the all-electric Ford Mustang Mach-E. 55 years after we redefined freedom with the original Mustang, Ford has done it again. The design of the Mach-E is unmistakably Mustang, and it goes like hell to deliver pure Mustang acceleration, but this time with 4 doors and more room for your gear. And it becomes a lot smarter too. Over-the-air updates will upgrade the Mach-E over time with features like autonomous driving, additional drive modes, and even performance boost. And with the addition of the next generation sync system, the entire user experience has been reimagined with you, the driver, in mind. Take a look. The system can even help you find the nearest charging station. And with access to the ever-growing Ford Pass charging network of over 12,500 charging stations, there'll always be a spot to plug in. And it's all paid for through your Ford Pass app. The all-electric lifestyle has never been easier or more fun. But at Ford, we're not just building innovative vehicles like the Mach-E. We're also working to create smart cities where vehicles and infrastructures are constantly connected, and our seamless journeys combine public, private transportation, and, well, riding, walking, and even a fun trip on maybe the Spin electric scooter from Ford Mobility. Roads designed only for motor vehicles now become living streets that connect and energize the neighborhoods they serve. It's a vision we like to call the city of tomorrow, and we're already working to make it a reality today. But we'll keep building cars for drivers who want that extra dose of adrenaline. Meet the Mach-E GT.
Ford Mustang Mach-E GT is being engineered to deliver the type of incredible performance and handling that you would expect. With the targeted 0 to 60 in the mid-3-second range, this vehicle is going to be incredible. Ladies and gentlemen, make some noise for the GT Mach-E. Now, if you'd like to get your hands on the Mach-E, you can actually visit our reservation desk. It's a limited production vehicle, so I encourage you to make your way over there right after the show. Now, I want to thank you also for visiting Ford, where we're proud of the cars, trucks, and SUVs that we're building today, but more excited about the electrified world that we're helping build for tomorrow. Thank you all, and enjoy the rest of the show. 참 잘 꾸며놨습니다. 픽업 트럭은 우리나라엔 아직 출시하진 않았지만 계속 연구 중이라고 하는 그 차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트레머가 있고요. 또 한켠에는 이제 포드 퍼포먼스 쪽을 따로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핫한 포드 GT까지, 이제 당연히 포드 GT가 있죠. 여기에 전시가 돼 있고, 얘는 이제 쉘비 코브라까지도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 출시 미정이긴 한데, 얘는 쉘비 GT 500이네요. 뭐 어떤 포드 안에서 가장 고성능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쉘비 GT 500. 파츠뿐만 아니라 뭐 출력, 엔진뿐만 아니라 뭐 갖가지 파츠들이 모두 가장 고급의 고성능 파츠들이 들어갔고요. 여기는 이제 포드 GT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그 또 레이스카네요. 네. 이건 아주 헤리티지가 있는 자동차를 이렇게 전시를 해놨네요. 보시면 아메리칸 트레저라고 1965년에 60년부터 65년까지 66.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 퍼포먼스 파츠를 좀 보여드리자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일은 쉽진 않겠지만 네, 이렇게나 많습니다. 포드에도 퍼포먼스 파츠들이. 심지어 이런 기어 노브까지도 빨갛고 가격까지도 다 있네요. 이번에 LA 오토쇼 와서 보니까 확실히 미국의 자동차 문화가 굉장히 발전을 했다고 느껴지는 게, 이런 애프터마켓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발전을 해서 꽤 많이 커스텀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어떤 모터사이클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도 뭐 한 차를 가지고도 상당히 다른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지금 스포일러부터 카본을 완전히 다 둘렀죠. 얘는 또 일반 GT가 아닌 것 같아요. 프로토타입 비클이네. 머스탱 GT 패스트백이라고 합니다. 엔진 후드도 전부 카본이네요. 네, 다음은 이제 기아 자동차 부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기아 자동차와 현대 자동차 그리고 제네시스도 모두 LA 오토쇼에 나왔죠. 뭐 물론 그 전에 여기 스바루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긴 사실 자동차보다는 이런 부스를 설치해 놓은 게 너무 재밌어요. 완전히 무슨 야외 캠핑장처럼 꾸며놨죠. 그래서 여기에 재밌는 어떤 로고가 있는데, 스바루 차 중에 포레스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기 스바루 포레스터죠. 그래서 저쪽에 리포레스팅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아마 포레스터를 다시 좀 붐업시키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공연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뭐 써있는데 3시 반에 이제 잠시 뒤에 뭐 펼쳐진다고 써있는 거고 재밌습니다. 저 앞에 저렇게 아예 차가 전시되어 있는 거 하며 저 벽까지도 저렇게 그래픽으로 처리를 완전히 거대한 디스플레이로 처리를 해놨죠. 이게 바닥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또 해놨고 위에까지도 마감을 천장에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여기가 가장 이 포드랑 스바루가 가장 잘 꾸며놓은 이번에 LA 오토쇼에서 가장 좀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쓴 브랜드가 아닌가 싶어요. 더욱 재밌는 건 지금은 강아지들이 빠졌는데 여기에 그 독일 셰퍼드를 갖다 놓고서는 이렇게 강아지를 입양하세요라는 그런 무슨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BRZ도 있었군요. 근데 지금 근데 저쪽에 눈이 잘 안 갔어요. 자, 기아 자동차에는 이번에 셀토스가 이제 미국에 출시를 했는데 독특한 게 있습니다. 이건 지금 텔루라이드죠. 텔루라이드가 실물로 보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제 출시한다고 하면은 펠리세이드보다 잘 팔릴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현지 미디어들도 굉장히 관심이 높고요. 지금 뭐 실내 공간만 보더라도 상당히 높죠. 뭐 전체적으로 앞뒤 양옆에서 보더라도 꽤 훌륭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이제 셀토스인데요. 셀토스는 우리나라 그리고 인도에 이미 출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 미국판, 북미판 셀토스는 좀 다릅니다. 요소가. 특히 어디가 다르냐면 앞에 전방에 이 범퍼 아래 스키드 플레이트가, 그러니까 진입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더 좀 어떤 오프로드에 특화된 그런 모습이에요. 얘는 그리고 또 셀토스 X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츠들이 뭐 서치라이트라든지 아니면 얘는 뭐 휠까지도 좀 금색 휠을 꼈는데 이건 컨셉트라서 이렇고요. 저쪽도 저 X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셀토스 X라인이라고 하는 처음 보는 트림인데 아마 국내에도 추가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딱 바로 다른 게 눈에 띄시죠? 이런 진입각이 한국 것과 다릅니다. 여기도 약간 이런 꾸며놓은 거 보면 스바루보다는 좀 듬성듬성 나무를 심어놨어요. 근데 이렇게 나무 컨셉으로, 숲 컨셉으로 한 게 스바루와 기아가 나란히 있는 게 재밌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포르쉐 부스고요. 이번에 LA 오토쇼에서 포르쉐 타이칸 4S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터보 S와 터보 모델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4S가 이렇게 나왔고 어떤 디자인적으로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소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앉아도 보고 하니까 확실히 좀 어떤 레그룸 같은 2열 레그룸 같은 부분은 약간 좀 같은 건 있습니다. 뭐 못 앉을 자리는 전혀 아니고요. 그럼에도 약간 좀 숄더룸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같은 것 같아요. 네, 이 안쪽에도 이제 확실히 타이칸이 이번에 프리미어여가지고 아예 월을 이렇게 설치를 했고 또 뭐 전형적인 저 플러그가 충전하는 플러그가 양쪽에 다 있죠. 타이칸은 쏙 들어가는 이 미디어도 지금 찍고 있는데 저도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하다가 저거를 만지면 이제 닫히는데 네네. 아예 멋지죠. 어떤 간지나는 그런 장치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아니죠.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는 공간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확실히 근데 이 차도 GT 성격이 있는 전기차죠. 그래서 트렁크 버튼은 저렇게 범퍼에 하단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닫히는 소리도 되게 작게 닫히죠. 얘는 물론 터보 S인데 터보 S지만 트렁크는 똑같습니다. 4S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문고리도 되게 독특해요. 이 딸깍하는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네.
이 흰 색깔의 저 백태 타이어를 연상케 하는 휠 조합이 어떤 좀 미래차인데도 레트로한 걸 좀 갖춘 느낌이라서 독특하네요. 그러면서 또 저런 카본 범퍼 아래 카본 장식까지도 많이 해놨네요. 예, 지금 뒷자리 타이칸 뒷자리입니다. 앉아보면 제 키 178이고요. 뭐 헤드룸이라든지 숄더룸이 좀 걸려요. 보시면 특히나 문을 닫아보면 이 정도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그룸도 무릎 앞에 주먹 하나 들어갈 공간은 있는데 그렇게 넓진 않죠. 그리고 확실히 4S다 보니까 여기도 둔덕이 꽤 튀어나왔습니다. 가운데도.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르마라는 브랜드는 다 아시죠? 이번에 카르마에서 컨셉트카를 내놨는데 엄청나요. 지금 SC2 비전 컨셉트라는 차인데 이 차입니다. 지금 도어도 엄청 멋지게 열리고 사진으로 보시죠. 게다가 이 차 제로백이 무려 1.9초밖에 안 됩니다. 1.9초. 2 말하기 전에 100km로 속 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17년에 테슬라 로드스터 2세대가 1.9초 제로백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와 같은 기록이에요. 그래서 아까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지금 그것도 좀 보수적으로 측정한 거라고 그거 이상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좀 얘기를 했고요. 가격이 얼마나 되겠냐 그랬더니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미니멈 300만 불 이상, 그러니까 35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거는 충격적이라기보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카르마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뭐 내년 지금 얘기 중인 데가 있다고는 하고요. 먼저 중국 광저우에 지금 쇼룸이 열었고 얘는 1100마력입니다. 휠마력이. 디자인이 엄청나요. 이 지금 휠도 22인치인데도 이 차에는 껴야 될 것 같아요. 이 뒷모습을 보시면 이 카본 디퓨저가 정말 레이스카 수준입니다. 드라이 카본 같고 거의 뭐 어떻게 이렇게 뽑아냈을까 싶을 정도의 쉐입을 갖고 있죠. 지금 문은 안 열렸는데 사진으로 보시면 뭐 안에 인테리어도 뭐 요즘 세상 물건이 아닌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번에 모토쇼에 나온 차 중에 가장 빠른 차입니다. 여긴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부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가 AMG를 굉장히 키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뭐 글로벌한 움직임이긴 한데 그래서 한 켠에 이렇게 AMG 모델들을 전부 세워놨어요. 뭐 GT63 4S 4도어, GT63 4도어 쿠페뿐만이 아니라 이런 AMG 모델들을 전부 다 특히 이런 빨간 줄과 함께 세워놨고요. 얼마 전에 뭐 GT 4도어 쿠페 같은 경우는 보여드렸었죠. 또 여긴 이제 신형 이게 E 쿠페죠. E450 쿠페 그리고 GLE 얘는 선루프가 저렇게 뚫려 있네요. 우리나라에는 없죠. 내년엔 들어온대요. 그리고 휠도 이 휠이 멋지네요. 얼마 전에 GLE 450 보여드렸었던 그 모델과 같은데 옵션은 다 들어간. 그리고 얘는 G클래스 지바겐입니다. 뭐 이 모델도 시승기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기약은 없어요. 얘는 이제 G63이라서 V8 바이터보 엔진 들어간 거고 이쪽에는 이제 GLE 쿠페가 또 이쪽에 있네요. 이것 역시 뭐 GLE 63 AMG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53이군요. 얘는 GLE 53 쿠페. 우리나라에 팔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벤츠도 이번에 프리미엄 모델을 내놓은 게 있어요. 저 끝에 있는데 바로 AMG GLS입니다. AMG 63, GLS 63 AMG. 보시면 차 덩치 때문에 엄청 뭐 덩치는 가장 크죠. 벤츠 SUV 중에 가장 클 뿐만 아니라 파츠를 보면 이런 휠 무지막지합니다. 이 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많이 선호할 것 같아요. 그 S클래스 떡판일, 소위 떡판일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검게 무광 검정으로 칠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 사이즈가 무려 23인치예요. 그래서 28540ZR 23.
그리고 뒤는 325, 35 ZR23 이 정도면 뭐 트랙션이 엄청 걸릴 것 같습니다. 또 앞에도 이 AMG 전용 그릴을 이렇게 세로로 쭉쭉 그어놨는데 벤츠 엠블렘이 G바겐이 가장 크다 생각했었는데 얘는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확실히 이런 사이즈나 모든 면에서 얘는 그리고 3열도 갖추고 있고요. 저 뒤에도 GL63S네요 쟤는. 그리고 얘는 그냥 63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4.4L 바이터보 AMG 엔진이 가득 자리 잡았습니다. 카본도 안에까지도 들어가 있죠. 실내는 최고급 SUV니까 익히 봤었던 그런 벤츠의 인테리어, AMG 인테리어입니다. 얘도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죠. 그래서 3열도 확보를 했고요. 얘는 7인승이네요.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쿼드 머플러가 이렇게 뚫려 있고요. 리어 디퓨저도 카본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크네요. 저쪽 휠 하우징도 보시면 블룩 솟아 있죠. 네, 여긴 이제 BMW 부스 가기 전에 있는 미니 부스입니다. 이번에 미니에서는 미니 쿠퍼 SE 모델을 내놨어요. 근데 이게 가솔린 모델이 아니라 전기 모델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미니 쿠퍼 SE만의 전기차라는 걸 드러내기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릴이 완전히 막혔잖아요. 약간 뭐 우체통 같네요. 여기 뭐 편지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미니 쿠퍼 전기차만의 이런 엠블렘이 들어갔습니다. 또 안에서도 그리고 여기도 이런 플러그 귀엽네요. 이런 전기차로 가더라도 귀엽게 하려는 그런 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도 보시면 저 시동 토글 버튼이 이 전기차 약간 겨자 색깔이죠. 그리고 얘는 같은 차인 것 같은데 같은 차네요.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는 집에 하나 저런 거를 지금 해놨고요. 이건 뭐야? 이건 치면은 그냥 소리 나는 벽이에요. 예, 이런 요소를 해놨습니다. Yes, please. 네, 형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그리고 여기는 오리지널 미니가 또 있고요. 또 이번에 JCW도 출시를 했어요. 얘는 근데 월드 프리미어는 아니고 이 클럽맨, JCW 클럽맨하고 JCW 컨트리맨, 얘가 컨트리맨이죠. 그리고 저 뒤에 클럽맨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미니 GP, 이거는 서울모터쇼에서도 나왔었던 건데 좀 달라졌습니다. 얘가 이제 클럽맨, 바로 얼마 전에 진도에서 아직 편집을 못했어요. 트렁크만 보여드렸었죠. 그 3기통과 달리 얘는 4기통 2리터에 얘가 한 200, JCW니까 뭐 가장 성능을 보자면 자막으로 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이제 BMW가 붙어 있고요. BMW는 프리미어라고 할 게 있죠. 월드 프리미어가 하나 있어서 E 시리즈 그란 쿠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차죠. 보면은 지금 이제 M8 그란 쿠페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좀 귀여워 보이는데 그럼에도 굉장히 고성능입니다. 이 녀석 역시 특히나 M 패키지가 들어가서 얘는 뭐 브레이크 캘리퍼라든지 아니면 이 색깔 자체도 M2에 들어갔던 그 색깔과 같은 색깔이죠. 그래서 얘는 트렁크가 저렇게 열리는군요. 그리고 2열도 꽤 괜찮은 공간을 확보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얘도 그란 쿠페니까 이런 프레임리스 윈도우가 적용이 됐습니다. 한번 앉아보면 제 키는 제 키는 178인데 확실히 좀 머리 공간이라든지 공간이 좀 다소 협소하긴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뭐 단거리 가거나 그런 건 문제 없겠어요. 예. 아이고 저쪽으로 들어와서 반대로 나가네. 예.
이 M8 그랑 쿠페는 얼마 전에 그 포르투갈 갔을 적에 저 M8 컴피티션 시승 때 몰래 봤던 차예요. 근데 사진은 못 찍게 해가지고 보여드리진 못했었는데 똑같습니다. M8 컴피티션 쿠페랑 625마력 최고 출력에 얘도 지금 컴피티션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카본 루프도 얘는 기본 적용이죠. 맞네요. 얘 컴피티션. 그래서 시장에서 부딪히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었던 GT63 4도어라든지 아니면은 파나메라 터보 S와 부딪힐 모델입니다. 이 차는 확실히 저 앞에가 LED가 저렇게 들어가서 데이라이트가 좀 옛날 BMW 느낌도 나고 좋네요. 여기는 이제 M2 LCI 같죠? 이건 M2 컴피티션 모델입니다. 이 휠 역시 이 금색 휠 잘 어울립니다. 네. 좋군요. M2 CS. 예. 확실히 CS 모델이 제일 과격하긴 한 것 같아요. 이 밑에도 범퍼를 보시면 이게 그 M3 CS에서도 저런 장식이 들어가 있었죠. 그런 게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전부 더를 붙이네요. 더 3, 더 i8, 더 7. 이게 럭셔리 클래스에서만 앞에 더를 붙이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이제 모든 모델을 브랜드화 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쉐보레 블레이저입니다. 내년에 가장 좀 인기 끌 사람들 관심 많이 받을 모델이죠. 이 모델은 근데 RS라서 좀 더 고성능 룩을 갖고 있는 모델이네요. 쉐보레 물론 쉐보레도 미국의 어떤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라서 상당히 많은 걸 지금 갖고 있고 또 마침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기 직전인데 블레이저를 좀 집중해서 보여드릴게요. 블레이저는 뭐 이렇게만 나와라 디자인은 뭐 굉장히 좀 호평을 받고 있는 기대를 받고 있는 모델이죠. 그리고 뒤에도 이게 RS 모델이라서 확실히 좀 이런 디퓨저도 하이그로시 소재로 대놨고요. 저런 보타이도 검정색으로 해놨고 리어 시트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 상당히 크네요. 트렁크는 이렇고요. 바닥에는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레버를 젖힐 수 있는 시트를 젖힐 수 있는 레버도 들어가 있습니다. 2열을 앉아보면 제 키는 178cm입니다. 와, 넓습니다. 지금 뭐 주먹 2개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 레그룸은 이 마감은 쉐보레스러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뭐 우레탄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대놨고 여기는 이제 우레탄을 좀 대놨네요. 근데 공간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트래버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꽤 넓어요. 바닥도 그리고 다 평평해요. 그리고 뒤에서 보자면 이렇게 저 송풍구가 확실히 좀 동글동글하게 멋지게 뚫려 있고 이 센터 디스플레이는 좀 작네요. 그리고 계기판은 이제 전통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속도계와 엔진 회전계가 들어갔고 페달이 독특합니다. 일단 타봐야 알겠지만 인테리어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전에 만났었던 쉐보레 차들보다 더 좋으네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리클라이닝이 돼요. 2열이. 그래서 지금 제일 세운 거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로 지금 조절이 되는 것 같은데 꽤 뒤로 누울 수 있는 각도가 높습니다. 넓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여긴 그리고 C타입이랑 USB 포트와 C가 220V에 120V 전원 소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도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잠깐 보자면 기어 노브 요 버튼식은 그대로 유지를 했네요. 그리고 드라이브 셀렉터가 이쪽에 있어서 토우 모드까지도 있고요. 오릴 드라이브 모델이고 곱하기 4는 이제 이건 어떤 기능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폭스바겐은 이번에 이제 아틀라스 크로스 컨셉트를 내놨죠. 크로스 투어 컨셉트였나?
폭스바겐은 크로스 스포트 R 컨셉트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아틀라스는 트리몬테라고 이제 중국에서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 대형 SUV잖아요. 3열까지 갖춰서 7인승도 있고요.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근데 얘는 이제 이게 이제 좀 더 쿠페형 모델이 여기에서도 출시를 해가지고 여기 있네요. 뒤가 더 깎였습니다. 이게 아틀라스 크로스 스포츠 R 컨셉트입니다. 그래서 뒤가 좀 더 깎인 걸 알 수가 있죠. 얘는 거기다가 색깔까지 이런 빨간색이라 더욱더 좀 강렬해 보이고요. 이 라인들이 굉장히 지금 직선이 굵직굵직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전에도 들었지만 이 폭스바겐의 스탬핑 기술이 거의 뭐 기술력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좀 척도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모습도 상당히 좀 안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테온 느낌도 나지만 좀 더 그런 널찍한 느낌도 잘 살아있고 전형적인 어떤 폭스바겐의 강인한 안정적인 느낌이 잘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내는 근데 실내에서도 역시 좀 전형적인 폭스바겐이에요. 깔끔하죠. 아주 단정한 그런 느낌이고 어떤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버튼 조작감 또 셀렉터 레버라든지 이 가죽의 만듦새, 마감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전형적인 폭스바겐의 느낌입니다. 실내 공간은 지금 안 앉아봐도 상당히 넓으네요. 지금 제가 앉아볼 경우에 주먹 한 3개 남겠습니다. 앞자리에 무릎 공간이. 그리고 리클라이닝도 물론 됩니다. 그리고 2열을 접을 경우에는 접어보면 풀플랫이네요. 아틀라스 크로스 스포츠 R 컨셉트 같은 경우는 뒷모습도 상당히 좀 보면 이거 머플러 장식인데 굉장히 큼지막하게 뚫려 있어서 이것 역시 좀 안정적으로 차가 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야, 되게 넓고 낮아 보이네요, 차가. 자, 제규어 랜드로버입니다. 얼마 전에 출시한 디펜더죠. 디펜더를 지금 얘는 퍼스트 에디션이고 보시면 아주 다 전시를 해놨는데 확실히 이런 좀 터프한 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얘도 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워지겠죠. 디펜더는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에 출시할 계획이고 보면은 여기 형성된 가격은 지금 49,900불부터 얘는 지금 89,900불 거의 9천만 원에 육박하는 값을 가졌네요. 그러니까 옵션을 다 넣으면 이렇게나 거의 한 40% 이상 올라가네요, 값이. 우리나라엔 얼마 정도가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뭐 한 8천만 원 선 아닐까요? 제규어 랜드로버도 이렇게 부스를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 월드카 어워즈 뭐 위너 이런 트로피 받은 것들 또 전시를 해놨고 여기는 이제 아이페이스죠. 아이페이스 HSE 이것도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시승기로 보여드렸었고 얘가 아마 퍼스트 에디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이질 않네요. 맞네요. 퍼스트 에디션은 65,100불부터 시작합니다. 약 7천만 원 정도네요. 우리나라도 7,500. 얘는 무슨 횡단을 한 차네요. 그래서 이런 찌그러짐이 있는데도 이거 한번 스토리를 좀 볼게요. 이게 지금 뭘까? No Time to Die. 007에 나왔던 차래요, 이 차는. 내년 4월에 개봉하는 신작 007에 나왔던 디펜더를 여기 전시를 해놨습니다. 네, 현대차입니다. 비전 T 컨셉트예요. 이건 이제 내년에 여름쯤에 나올 4세대 투싼의 컨셉트 모델이고 얼마 전에 그랜저 이제 남양연구소로 보러 갔을 적에 이거를 사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나올 이제 다음 SUV의 모습인데 이 그릴을 보시면 지금 불이 꺼져 있잖아요. 좀 이따가 이제 들어오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현대가 이제 밀고 있는 앞으로 디자인으로 갖고 갈 시그니처인 히든 램프의 완성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그냥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보닛이랑 떨어지는 게 거의 한 덩어리 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방향지 시등과 데이라이트가 다 들어가고요. 죄송한데 만지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아 이게 무광 페인트인데 이게 손대면 손자국이 남아가지고. 아,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아까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하던데 지금도 그러나요? 아 근데 이게 충전을 해야 돼서 잠시만요. 지금. 지금은, 그래요? 지금 안. 예, 예. 나중에 아까 보시면. 아까 사진만 찍어서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히든 램프의 완성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쪽에 이제 DRL과 방향지시 등이 같이 들어오고요. 이건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뒤에도 앞과 마찬가지로 그 디자인이 이어집니다. 램프가. 그래서 여기도 지금 불은 꺼져 있는데 DRL이 지금 들어와요. 이쪽에 데이라이트 주간 주행등이 들어오고, 그래서 아마 투싼이 나오게 되면 이 램프류와 그리고 형태적인 부분에서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 상당 부분이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비전 T가 과거에 그 비전 G가 있었죠. G80가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런 좀 깊이 파인 이런 라인들은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양산에서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현대에서는 이번에 내놓은 건 이것뿐이에요.